네, 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날의 기대수 서브 스터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8강의 위상 수학을 들어갈 텐데요. 일단은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공유가 됐나요? 공유가 됐겠죠? 그래서 네, 토폴로지에 대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모티베이션이 나와요. 모티베이션이 나와서 기하의 경우는 분류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공간을 분류를 하고자 하는데, 얘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아니다. 이건 중학교 1학년 때구나. 중학교 1학년 때 합동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SSS, SAS, ASA. 이렇게 세 가지 합동이 있는데, 이걸 배우는 이유는 공간을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똑같은 것들끼리 사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다라는 걸 이렇게 합동으로 네,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너무 많이 분류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분류 방법이 무한 가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분류하는 방법 중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닮음이라는 게 또 있는데 얘는 또 SAS 닮음, AA 닮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거 많이 하죠. 소실점 해가지고 왜 이렇게 소실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서 아, 아 이런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소실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몇 대 몇 닮음, 그러면 이게 몇 대 몇 닮음, 얘가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닮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닮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합동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고, 그래서, 요런 모양의 삼각형은 다 똑같은 애들로 보겠다라고 해서 요런 분류가 생기는데 얘도 사실은 분류하는 게 무한대죠. 무한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이제 위상으로 분류를 하겠다라 그래서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형만 해도 사실 무한대의 그 가지수가 나오는데 위상의 경우는 자르지 않고 느리거나 구부려서 뭐 줄여도 되겠죠? 느리거나 줄이거나 구부려서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면 같은 걸로 보겠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의 정의가 definition, 토폴로지 어떤 셋이 주어집니다. set, given a set, given a set x인데 얘가 공집합이 아닌 set x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파워셋을 생각을 하는데 P가 이제 파워셋의 부분집합이고 satisfy 잠시만요. P 잠시만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쓰더라? 아무튼 아래를 만족하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then T가 이제 토폴로지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어, 공집합과 자기 자신이 토폴로지의 이제 원소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인덱스드 셋을 i라고 할게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i가, 근데 여기서 i는 이제 i의 원소가 되는 거고, 이 i가, 이걸 여기 뒤에다 써야 되겠다. 이 i가 여기에 이제 원소가 되면 모든 이 아이들인 거죠. 요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 아이를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들을 모아놓은 애들이 이제 토폴로지 T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각각 토폴로지 T의 원소이다라고 되는 거죠. 요렇게 된다면 합집합이 얘가 이제 유한계든 무한계든 상관없이 이제 T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 요번에는 이제 유한계, 인덱스드 셋을, 1부터 n까지. 이렇게 유한계 인덱스드 셋을 상정을 하고, 만약에 또 똑같이 이 i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 교집합, i가 i. 그러니까 얘는 인덱스 셋 자체가 유한계니까 얘도 유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i가 이제, 원소가 돼야 되고, 이렇게. 얘도 원소가 돼야 되겠네. 그러고 보니까. 얘가 원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T를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리마크가 나오는 게, 그 아까, 선생님 근데 네, 두 번째에서 네네. 인덱스 세식 자연수가 아니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연수가 아니어도, 네, 자연수보다 더 많은 셋이어도. 네, 그래도 되긴 하겠네요. 인덱스드 셋을, 그냥 인덱스드 그래서 셋을 따로, 쓰지 예, 않겠습니다. 그냥 네, 그냥 쓰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의의 셋으로 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인덱스 셋 그냥 i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리마크로 뭐 하려는지 까먹었어요. 뭐 아, 하려고, 잠시만요. 뭐 하려고 그랬더라? 맞아, 맞아, 맞아. 그, 컨티니어스 펑션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컨티니어스 펑션인데요. 그래서 요런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세모가 있고, 뭐 네모라고 할게요, 그냥. 세모 그리기 좀 힘들어서. 그리고 여기 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거, 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화살표를 반직선을 긋는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이 대응을 하고,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이 대응을 하고, 얘랑 대응을 하고, 얘랑 대응을 하는데, 근데 얘가 이제 C라 그러고 얘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 R이라고 할게요. 렉탱글. 그래서 F를 C에서 R로 가는 함수로 생각을 하는데 얘가 컨티니어스 펑션이라는 것은 여기 요 점의 근방을 잡아서 이렇게 근방끼리 요 근방이 요 근방으로 대응이 모두 다 되면 그런 것들이 모든 점에 대해서 되면 continuous function이라고 이제 리마크로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정의를 이렇게 주신 건 아니라서 그냥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되는 함수를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로 이렇게 뭐 그 영상에서는 리마크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토폴로지가 위상에 대한 어떤 예시들을 네, 주셨는데 그 중에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라는 게 있고요. 이게 제가 계속 헷갈리는 게 디스크릿이랑 인디스크릿이랑 두 개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셋, 야, 이렇게 하자. 잠시만요. 이렇게 할게요. given a set x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아닌 x가 주어졌고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는 뭐냐? t에 이제 공집합이랑 x만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디스크리트 토폴로지는 t를 이제 파워셋 오브 x 전체를 그 이제 네 반대 같은데요. 반대였나요? 네. 반대 제가 계속 요거 헷갈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인디스크리트 토폴로지라고 했고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토폴로지에 대한 개념 중에서 이런 게 나와요. t와 t 프라임이 토폴로지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t 프라임이 t의 부분집합이면 t 프라임을 코오서 코오서가 이거였나? 철자를 잘 모르겠어요. 코오서 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스몰러인 거죠. 그 다음에 t 프라임이 t의 이제 부분집합이면 t 프라임을 파이너 이게 n이 두 개 들어가 있나? 그래서 이제 라죠. 이렇게 한다고까지 정의가 나왔었습니다. 그 스펠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스펠 틀린 거는 그냥 알아서 잘 봐주시고요. 뭐 스펠 틀릴 수도 있죠. 네, 그 한글 정의가 네, 코파이니 토폴로지가 건너뛴 것 같아가지고. 네, 코파이넷 토폴로지는 건너뛰었어요. 아, 걔는 그러시고. 네, 걔는 건너뛰었습니다. 걔는 솔직히 그러니까 그 교집합 이게 정의할 때 세 번째 저는 코파이넷 토폴로지를 통해서 세 번째가 아, 이게 유한이 돼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코파이넷 토폴로지를 통해서 이해는 했는데 근데 그 코파이넷 토폴로지 자체가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어디에 쓰는지 그런 게 하나도 와닿지 않아서 일단은 그거는 예시 중에 하나잖아요. 토폴로지 예시 중에 하나. 그리고 걔가 토폴로지가 된다는 거를 그 정의를 통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신 예시 중에 하나라서 걔는 빼고 일단 정의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써보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써보는 건 여기까지 하고 혹시 그 공부해 오신 것 중에 뭐 그 8강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일단 하자면 저는 두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어, 뭐였지? 바운디드니스. 그 전 시간에 이제 그 이태우 선생님 말씀하신 거였기는 한데 바운디드니스를 할 때 나 더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라고 하셨었어요. 영상에서 기억나시죠 혹시? 저도 이거 바운디드니스가 토폴로지컬 프로퍼티가 아니라고 영상에서 나왔을 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왜 토폴로지컬 프로퍼티가 아닌지 이거를 어떻게 토폴로지컬 프로퍼티가 아닌 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요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저번 주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저번 주에는 이제 토폴로지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갔잖아요, 토폴로지를. 그래서 토폴로지 할 때 정의를 다시 한번 보고 요거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요번 주로 놓았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요번 주에 생각하면서 이제 제일 납득이 안 갔던 건데, 토폴로지 정의할 때 파워셋 X를 가지고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얘가 파워셋으로 정의가 돼야 되죠? 가 제 질문입니다. 그냥 셋으로 정의하면 안 되나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정의를 할 때 파워셋으로 정의를 하는데, 아까 그래서 그 다시 보면 파워셋의 부분집합으로 정의를 하는데, 근데 그냥 셋 X면 안 되냐? 그냥 셋 X면 어떤 저기 문제가 생기냐? 그리고 이게 파워셋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느리고 줄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 그, 그 토폴로지라고 하면 도넛 도넛이랑 머그컵이랑 같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파워셋으로 정의하는 게 얘네 둘이 같은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인 거거든요. 이 정의 자체가 얘네 둘이 같은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혹시 또 다른 저기 생각을 해오셨다거나 아니면 뭐 질문을 가지고 오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네, 공유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 거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네네. 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운디드니스가 왜 토폴로지컬 프로퍼티가 아니냐? 그래서 토폴로지컬 프로퍼티, 근데 그러면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라는 건 뭐냐인 거거든요. 혹시 토폴로지컬 프로퍼티에 대해서 그, 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는 네. 이제 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간의 호미오몰피즘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컴팩트니스 하나의 토폴로지컬 프로퍼티 중에 하나인데 호메오몰피즘. x가 만약 네, 그 호미오몰피즘은 네, 약간 그 비슷한 걸로 저희 대수할 때 아이소몰피즘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x의 대수적인 구조가 아이소몰피즘이 만약에 있다면 y의 대수적인 구조와 이제 유지가 된다, 프리저빙 된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1대1 대응이 이제 됐다. 네. 네, 두 XY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두 개가 있을 때 호미오몰피즘이 만약에 존재하면 X가 만약에 컴팩트했다. 그러면 Y도 컴팩트하고 뭐 X가 만약에 뭐 커넥티드였다. 그럼 Y도 커넥티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커넥티드라는 거 그다음에 컴팩트라는 것들은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호미오몰피즘 아래에서 보존되는 것들. 음, 제가 아마 알고 있는 네, 그거는 맞는 거 맞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바운디드니스가 토폴로지컬 프로퍼티가 아니라는 말은 이제 두 위상 공간 사이에 호미오몰피즘이 존재하는데 한쪽이 바운디드라고 해서 호미오몰피즘을 타고 갔다고 해서 그쪽도 바운디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음, 그러려면 바운디드를 먼저 정의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셋의 바운디드를 정의하려면 어퍼 바운드 개념과 로어 바운드 개념이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러려면 오더가 존재해가지고 저희가 매트릭 스페이스에서는 오더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 비교를 해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바운디드니스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냥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순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 원소들 사이에. 네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더 깊게 생각하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 탄젠트 2분의 파이 x 하면 0회를 0 무한대로
할 수 있고 뭔가 대충 연속스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탄젠트 2분의 파이 x를 하면 x가 정의역이 0일이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네, 근데 저러면 저 치역은 그냥 실수 전체 나오잖아요. 네.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무한대. 이렇게. 그리고 뭔가 저 연속이 뭔진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뭔가 탄젠트 2분의 파이 x는 뭔가 연속스럽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거야말로 바운디드였다가 바운디드가 아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바운드 얘는 드 바운드 바운디드인데 얘가 바운디드가 아니다. 근데 뭔가 연속이면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프로퍼티 또 사실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저는 이런 y는 탄젠트 2분의 파이 x 같은 게 있으니까 1번은 뭔가 토폴로지컬 프로퍼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운디드는 뭔가 저렇게 곱게 만족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음, 뭔가 연속을 토폴로지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뭔가 연속이면 그러니까 그룹 호모모르피즘 같은 거 할 때 그룹의 구조를 보존했다 했듯이 뭔가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면 뭔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그 구조를 보존하는 뭐 함수를 그러니까 뭐 토폴로지컬 버전의 뭐 호모모르피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뭔가 보존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라는 말은 그런 토폴로지 버전의 호모모르피즘에서 성질이 보존돼야 될 텐데, 저 탄젠트 2분의 파이 x 같은 것만 봐도 뭔가 연속이고 1대1 대응인데, 그리고 아마 역함수도 연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바운디드니스가 바뀌는 것 같아서 뭔가 바운디드는 함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깊게 일단, 이게 네. 바운디드니스가 토폴로지컬 프로퍼티가 아니라는 그 맥락을 준 노트를 보니까 시퀀스에서 나왔네요. 시퀀스가 바운디드이다라는 그 얘기에서 나왔었네요. 네. 음, 근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도 시퀀스를 이야기할 수는 있잖아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도 시퀀스를,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수렴할 때 요 어떤 영역으로 이런 그림이 지금 생각이 나서 뭔지 아시겠죠? 점을 찍다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결국 수렴하려면 요 근방으로 가서 요 근방 안에서만 논다. 요런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아마 구강을 하면서 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잠시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시퀀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퀀스를 정의할 수 있고, 우리가 시퀀스가 보통 수렴한다고 토폴로지컬에서 정의할 때는 X로 수렴한다. 그러면은 그 X에서 이미 오픈셋을 잡더라도 그 오픈셋 안에 항상 무한개의 수열의 그 수가 들어가야 된다. 무한개의 수열이 음, 들어가면 이제 글로 수렴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는 수렴하는 그 점이 특정한 조건에서는 한 개가 아닐 수 있고 여러 개를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해주는 액션이 필요한데 뭐 그게 이제 하우스도르프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 스토리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음 어쨌든 수요를 정의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운디드니스가 보존된다라는 프로포즈가 프로퍼티가 아니라는 게 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엔 요 질문은 그 토폴로지컬 프로퍼티가 뭔지를 정확하게 먼저 알고 나서 그 시퀀스에 대한 어떤 바운디드가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거를 좀 나중에 추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얘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네, 네네. 그리고 잠시만요. 이걸 꺼야 되겠다. 이것도 꺼야 되겠다. 네,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 굳이 왜 파워셋으로 정의하냐 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파생되는 질문이 아까 그래서 그 약간 요거 뭐 원이랑 사각형이랑 뭐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제 원을 사각형으로 이게 그러니까 자르지 않고 느리거나 줄이고 뭐 구부리고 이렇게 해서 얘에서 얘가 된다. 그래서 얘랑 같은 대상, 어떤 같은 대상이다? 동일한 대상이다? 라고 이제 취급한다고 영상 초반에 그 모티베이션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토폴로지의 정의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얘로 바꾸냐? 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R2에서 원에서 저걸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크기가 얘가 꼭 뭐 클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원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얘가 점 잡아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서 얘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원. 이게 방정식으로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게 좀 편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뭐 3, 4, 4. 그러면 얘가 다이아몬드처럼 생기거든요. 아시죠? 요거. 혹시, 네, 이렇게 생기는 거 아시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옛날에 이제 많이 나오던 그런 애들인데, 여기가 4, 4,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토폴로지의 어떤 그 정의가 여기다 놓자. 정의가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어, 얘를 이제 x라 그러고 얘를 이제 y라고 하면 이제 어, 토폴로지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파워셋 오브 x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솔직히 이거를 이 x를 이렇게 해봤어요. x, y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할 수 있고, y를 x, y가, 방금 이거 한 것처럼, 는 4.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뭐, tx가 이제 토폴로지인데, 공집합이랑 1번, 공집합이랑 x가, 원소여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이 사실 합집합에 관한 거잖아요. if 이제 합집합이 if 이제 이들이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들이 tx이면 합집합이 그냥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번 if
얘는 이제 무한도 되고 밑에는 유한도 되고 이들이 이거이면 얘는 유한만 되는 거고 여기 n이라고 쓸게요. 이들이 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y도 똑같은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이거 가지고 이런 거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여기로 가요.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전혀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네네 네네. 네네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그 둘 사이에 호미오몰피즘을 찾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 둘이가 위상 동형이다. 호미오몰픽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되는 건데, 네, 그러려면은 호미오몰피즘이란 함수를 잘 찾아야 되잖아요. 네, 음, 근데 일단 토폴로지를 정의를 해줘야 되니까, 네. 지금 저희가 토폴로지 정의가 안 되어 있잖아요, 둘 다. 토폴로지 정의가 집합만 정의가 돼 있고 이렇게 네, 집합은 정의가 돼 T에 대한 있어서 정의가 네네, 점들은 다 찍혀 있는데, 이제 얘네들 중에 뭐를 오픈셋으로 볼 것이냐. 네. 까, 그러면 TX만 한번 해봅시다. 정의를. 근데 이게 타워셋의 부분 집합이다 보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연속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얘를 지금 연속으로 놨잖아요. 이렇게 연속인 상태로.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일 거고 일단 어, 토폴로지 정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가지고 한다면. 그래요. 그 R2의 토폴로지를 저희가 보통 네. 그 XY 평면의 토폴로지를 보통 그 오픈 볼로 잡잖아요. XY 평면의 토폴로지를 오픈 볼래. 그 오픈 볼이 베이시스 엘레멘트가 돼가지고 네. 각각의 오픈 볼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네. 걔가 하나의 베이시스고 그 베이시스로 토폴로지를 만들 때 베이시스의 엘레멘트들을 유니온해가지고 오픈 세트를 막 만들어내는데 이제 저 서클을 그 토폴로지의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로 보는 거죠. 그 R2에서 봤던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클을 잠시만요. 조금 그러니까 제 중간에 안 뭔가 들렸거든요. 전반적으로는 그냥 사실 아까 그 위에서 근방 얘기할 때 그 막 맨 처음에 막 저 원이랑 사각 다이아몬드를 같게 본다 할 때 그 근방이 근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소리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저 토폴로지 오브 X는 그 호 조각조각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호 조각들 모아놓은 거. 원의 아마 네, 그게 나올 동시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 네. 뭐 그러니까 정의 부터 시작하면 뭐 당연히 같이 나오겠지만 뭔가 맨 처음에 하려던 금방이 금방으로 갔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에서 보면 저 원에서 찍은 점의 금방은 뭔가 좀 호 조각조각 같은 느낌으로 나오고 다이아몬드에서 찍은 점의 그 근방은 뭔가 직선이거나 이렇게 뾰족한 모양들만 뾰족한 조각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뭔가 근데 근방들을 모아놓은 잠시만요. 제가 정보 처리 능력이 좀 좋지 않아서 일단 이태호 선생님 거를 정보 처리를 하다가 갑자기 넘어가가지고 일단 이태호 선생님 말씀을 좀 먼저 듣고 해볼게요. 아까 하시려던 말씀을. 제가 드린 거랑 김수민 선생님 말씀인 거랑 아마 동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한 거는 토폴로지를 저희가 구성할 때 베이시스를 잡아준 다음에 그 베이시스를 막 유니온에서 토폴로지의 오픈 세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는데 그 음. 베이시스를 R2에서는 그 오픈 볼 매트릭 스페이스니까 그 임의의 점에서 오픈 볼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오픈 볼들의 모임을 베이시스로 잡아서 걔네들이 유니온 하잖아요. 근데 이 베이시스가 제가 알고 있는 네. 그 베이시스가 맞나요?
그 선형대수 할 때 그 베이시스 비슷한 그런. 그, 그쵸. 그거랑 유사한, 그거랑 그 목적이 비슷한 그런 걸까요? 저희 그 선형대수에서의 베이시스도 몇 개의 원소들 가지고 다 리니어 컴비네이션에서 모든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네, 토포로지컬 스페이스에서도 베이시스를 가지고 임의의 유니온을 해서 다 모든 토폴로지 원소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네. 뭐 예,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그 베이시스를 오픈볼로 잡았는데 네. 그거랑 저 서클이랑 교집합되는 부분이 아마 그러면 오픈볼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 이렇게 잡는 거 맞죠? 맞나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그게 이제 요 색깔로 여기가 근방이 될 거고 네네네. 그리고 그게 근방이 되도록 이렇게 가면 잠시만요. 이렇게 가면 그러면 얘는 여기가 근방이 되도록 이렇게 오픈볼을 잡을 수가 있을 거고 라는 말씀을 아까 김수민 선생님이 하신 거죠? 맞나요? 네,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뭔가 근데 그러니까 저 이 흐름이 저희가 지금 맨 처음에 이야기 시작한 게 왜 저런 식으로 파워셋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하냐에서 시작한 얘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위상을 왜 저렇게 정의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에서 네, 위상을 정의하고 나서 네. 베이시스를 정의하고 베이시스와 그 서브셋 간의 교집합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는 흐름이 그러니까 막 그게 사실은 제 질문이 그러니까 쪼개면 세 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을 쪼개면 두 개였던 거예요. 이거 왜 파워셋으로 하냐가 첫 번째고 그거 그거랑 이제 그 약간 이거 비슷한 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비슷한 층이 아무튼 일단 비슷한 층이라고 할게요. 비슷한 층위에서 그 원을 원을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도넛을 머그컵으로 바꾼다는데 그 정의랑 그 바꾸는 거랑 뭔 상관이지라는 네. 그러니까 그게 두 개였던 거죠. 그러니까 파머셋으로 정의한 게 이해가 되면 걔도 이해가 되지 않나라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요런 이 원에서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시를 이해를 하면서 파워셋으로 정의한 왜 파워셋으로 정의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토폴로지의 그 대표적인 예시를 그런 걸로 이제 주니까 또 보통 이제 대중들한테 막 말할 때 여기 이제 도너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그컵이 되죠. 짠 이런 거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예시일 텐데 그러면 그 제일 핵심적인 예시를 어, 우리가 아는 집합의 선에서, 이런 집합의 선에서, 솔직히 토로스랑 머그컵보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먼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여기서 이해가 되면, 헛셋도 이해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배동선 선생님 그 첫 번째 질문,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질문에 첫 네, 번째 질문이라 했던 왜 저게 파워셋이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네. 그러니까 조각들은 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각들은 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 호 조각이라던가 저 직선 조각은 네, 절대 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X에 있는 원소 하나만으로 저 호 조각이나 직선 조각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X의 말 그대로 저 호 조각이 X의 서브셋이잖아요. 그냥 원소 하나가 아니라. 네. 아, 그리고 서브핏이라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점들 모아놓은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조각들 네. 모아놓은 걸 알고 싶은 거니까 네. 뭔가 근데 뭔가 집합으로 해버리면 뭐 네. x의 원소다라고만 해버리면 네. 그 원소로 점들밖에 안 뜨는데 우린 지금 조각들을 모아놓고 싶은 거니까 뭔가 그 집합들을 모아놔야 돼서 파워셋으로 정의할 수밖에, 그러니까 근방이라는 걸 따지려면 뭔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 매동성 선생님의 첫 번째 질문에서 에 대해서 생각했었거든요. 우린 점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조각을 보고 싶은 거니까. 근데 그 점들이 모여서 저기 실수를 이루니까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얘도 실수 축이에요. R1.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3이 있다고 치고 음. 어, 그런가? 잠시만요. 그래서 뭔가 실수에서도 저는 그 네. 조각이라고 하면 저희가 맨날 얘기한 그 열린 구간 있잖아요. 네. 그게 살짝 그 조각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3, 4, 5를 모아놓은 음. 셋이 필요한 게 아니라 3, 4 사이에 열린 구간, 뭐 4, 네. 5 사이에 열린 구간을 모아놓은 셋이 필요한 거니까 그냥 그 안에 실수를, 있는 애들이라고 해서 집합으로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X, 3, 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조각 하나잖아요. 이게 조각 하나다. 그런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뭔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혼자서 해봤는데 여기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네,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코멘트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그 아까 왜 파워셋으로 보느냐에서 실수 얘기가 나와서 그냥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요. 약간 이제 보통 약간 집합하면은 중복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아까 그러면 실수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3을 포함하는 인터벌을 하나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잡을 수 있고 그거를 유니언하거나 인터섹션을 해서 오픈셋이 되게 하는 거니까 그게 파워셋이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음, 유니언하거나 인터섹션. 근데 그거는 파워셋으로 정의했으니까 유니언하고 인터섹션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제가 지금 약간 머릿속이 좀 꼬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횡설수설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어, 근데 김수민 선생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조금 납득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각을 보려고 하니까, 그 오픈셋 이런 조각을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원소 하나하나로 하려면 그 조각을 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집합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파워셋의 부분 집합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좀, 네, 약간 그럴듯한 것 같네요. 그러면 또, 네.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요, 먼저 하세요. 그냥 이제, 이게 어떤 점들을 모아놓은 부분 집합이란 개념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네. 우리는 두 집합 사이에 그냥 원소의 개수 비교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어떤 구조를 알기에는 모자란 정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김승희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냥 집합으로만 하면, 아, 음, 음. 저 목적이 두 집합의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특성을 논하고 싶은 목적에서라면, 어, 그쵸. 오픈셋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점들이 축 늘어져 있다고 하면, 뭔가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기하적인 생각이. 구조를 보려면, 어쨌든 부분 집합들을 봐서 그 기하적인 구조니까 그 점 말고 그 주변도 봐야 된다.
음, 네, 납,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납득이 조금씩 돼가고 있습니다. 네. 어, 일단 그럼 그건 됐고, 그럼 그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아, 그래서 이제 X하고 Y에 대해서 토폴로지를 주어진 상황에서 네. 이제 함수만 그거처럼 정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러면 얘를 x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똑같이 아까 잠시만요, 뭐였죠? 인디스크리트 토폴로지. 네, 인디스크리트 토폴로지로 해서 이건 하얀색으로 얘도 y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토폴로지. 무슨 그 토폴로지를 아무거나 잡아도 괜찮을까에 대한 그렇죠. 네네네.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간단한 걸 좀 보고 네, 네, 싶어서. 왜냐면 너무 네, 복잡해지면 네. 어, 네, 제일 간단한 것부터 보고 복잡한 걸로 좀 넘어가면 그게 더 쉽잖아요. 음.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럼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아까처럼 아까, 어디 갔죠? 리마크에 있는 컨티뉴어스 펑션을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면 그 위상 공간에 대한 어떤 펑션을 뭐 정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도착지가 다이아몬드 모양이잖아요. 네네. 근데 도착지가 아예 점처럼 생기면 뭔가 저 조각들도 저 공집합이거나 아예 점 전체거나 같은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점처럼 생기면, 그 도착지가 너무 작은 거죠, 뭔가. 아, 도착지가 점이면 얘도 아예 점이 되고. 없거나 점을 닫았거나 같은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아유, 사실 네, 이해가 안 됐어요. 생각하고 한 말은 아니라서. 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 생각엔 어쨌든 여기 점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화살표 만들고 여기도 이렇게 화살표 만들고 이렇게 화살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 만들어서 여기 있는 근방이 여기 있는 근방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니까 어쨌든 대응 관계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펑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펑션을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렇죠. 네, 컨티뉴어스를 이야기하려면 네, 펑션이 있어야 되고 그 네, 펑션이 컨티뉴어스한지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죠. 이 맥락에서 그게 컨티뉴어스일 뿐만 아니라 호미오몰피즘까지 돼야 그러니까 역함수 또한 컨티뉴어스가 되고 바이젝티브가 돼야지 이제 네, 되는 건데 그럼 네, 펑션을 지금 정의하신 그 빨간 선 그대로 정의하면 될 것 네. 같아요. 아. 그럼 얘도 함수니까 뭐 식으로 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음, 제 할 기억에, 수 있지 않을까요? 제 기억에 네. 토폴로지 2강까지는 그게 펑션에 대해서 안 나온 것 같아서,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해서. 그러면, 방금 하신 것처럼 라인 그어가지고 네, 네. 두 개의 점에서 만날 때 그 X에 있는 점을 Y에 있는 점을 이렇게 대응시킨다라고 하면 함수는 네, 정의가 되는데 네. 이 함수도 아마 토폴로지를 어떻게 정의해 줬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겠죠. 컨티뉴어스 아, 또.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하라는 거의 정의가 이제 Y에서 오픈셋을 잡았을 때 그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X에서 오픈이면은 컨티뉴어스거든요. 요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Y에서 오픈셀을 잡았을 때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인디스크리트 아, 그러네. 트리비얼하게 아, 잡으신 거. 그렇구나. 네네네네.
그러면 오픈 슬래시 Y의 공식밖에 없으면 네, 네, 그 Y의 인버스 이미지가 X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X가 오픈이라고 했으니까 되겠네. 네, 되겠네요. 네, 아, 이미 그럼 오픈 요렇게 슬래시. 하면, 네. 요렇게 하면 끝인 건가요, 혹시? 저 살짝 놓쳐서 그런데 저희 하려는 게 뭐였죠? 저희 하려는 게, 위상의 정의가 요런 식인데, 이거 네네. 가지고, 그, 어떻게 도넛을 머그컵으로 만드냐, 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원을 요 다이아몬드로 만드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해보고 싶은데 안 됐다. 네, 이런 겁니다. 왜냐면 대중들한테 설명할 때 이게 제일 뭐라 그러죠? 그 핵심적인 어떤 위상 수학을 제일 잘 설명하는 예시라면서요. 그러면 돼야 되잖아요. 정의도 네네. 있는데. 근데 왜 안 되냐? 어떻게 하냐? 이런 겁니다. 음, 뭐 제가 뭔가 뭐 모르거나 해서 아니면 뭔가 뒤에 나오는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와야 돼서 그래서 뭐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정의만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였는데 잘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했다 였습니다. 네. 저도 막막하네요. 그쵸, 이게 막막하죠. 네. 정의가 네. 아까 컨티뉴어스의 펑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아, 발생한. 컨티뉴어스 펑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자. 근데 그럼 컨티뉴어스 펑션에 대해서는 뒤쪽에 나오죠? 좀 그 위상 수학 영상들 중에서 뒤쪽에 나오죠? 제 기억에는 8, 9강에는 없었거든요. 네, 8구강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펑션을 정의하고 호미오몰피즘을 이제 정의했으면은 각각의 토포로지컬 스페이스마다 토포로지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호미오몰피즘을 찾으면 무조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느리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서로 왔다 갔다 만들 수 있는. 음,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다른 분들 그 질문이나 공부해 보신 거에 대한 어떤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아, 안 나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아니, 까먹으셨죠?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네네네.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네. 아, 저는 하나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네. 토폴로지 이야기할 때 지금 첫 번째 조건 있잖아요. 네, 요거요.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이 들어가는 거. 근데 뭔가 적어도 약간 8, 9강 정도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유니언이랑 인터섹션을 해서 그것도 토폴로지에 들어가고 약간 덩어리를 뭐 뭉치거나 겹쳐서 뭔가를 한다는 그런 그게 약간 위상 수학이랑 관련이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은 약간 그런 면에서 약간 유니언이랑 인터섹션을 했을 때 뭔가 다른 오픈셋이 생긴다거나 그런 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집합 X가 있는 거랑 그 집합 X에 그 인디스크릿 토폴로지가 주어져서 이제 위상 공간이 되는 거랑 약간 그 두 개가 어떤 차이인지 그러니까 집합 X를 그렇게 인디스크릿 토폴로지를 줘가지고 위상 공간으로 바꾸면은 어떤 면에서 뭐 좀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약간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제 수열의 극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위상 수학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이라서 더더욱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있는 게 뭔가 이제 2번, 3번 조건을 조금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하는 그런 맥락에서 1번 조건이 나온 거고 그래서 약간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이 토폴로지에 들어간다. 그 자체가 뭔가 엄청 크게 중요하다거나 좀 의미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음, 네, 혹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이 오픈셋이라고 한 그 1번의 정의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게 하기 위해 들어간 것일 뿐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없으면? 1번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었잖아요. 2번하고 3번은 여기 if가 달렸으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인데 1번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조건이었고 음, 그 어떤 오픈셋을 가지면 저희가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을 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에 empty set 인터섹션을 하면은 그러면 전체 집합이 나오지 않나? empty set intersection이면 empty set이 되죠. 그냥 아까 그 인덱스 셋으로 공집합 주고 2번, 3번 억지로 만족시키려고 하면 1번에 뜨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인덱스 셋을 공집합으로 주면 인덱스 자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공집합도 파이나이트 하니까 전체 집합이 나오고 그러니까 1번의 둘 중에 하나 그 X 전체 집합을 가진다는 만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 공집합을 또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1번이 왜 필요하냐 맞죠? 네. 그래서 저는 1번 그럼 없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번이 그래서 의미하는 게 뭔가? 예, 예. 그래서 저도 아까 김연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번이 뭔가 딱 되게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잘 모르겠고 아마 2번, 3번 아까 여기 있는 2번, 3번 말고 그 토폴로지 정의에서 썼던 2번, 3번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덱스 셋에 엔티 셋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구색을 맞춰줬다 정도로 하면 얘가 empty set이 될 수 있어서 구색을 맞춰줬다. 저기다 엔티 셋 넣으면 그 네, if는 만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된 얘가 저게 공집합이겠죠? 네, 근데 그럼 합집합이 공집합이 되잖아요. 저 된 네, 얘가 유니온. 공집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공집합이 저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3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i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if는 당연히 만족할 거고 저 교집합이 뭔가 맥락상 전체 집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왜냐면 전체 집합. 교집합은 교집합인데요. 공집합들을 교집합하면 공집합이잖아요. 공집합들을 교집합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살짝 이 부분 애매하긴 한데 그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 2, 3이다. 그러면 그 언제지? 그 기대수 본 스터디 때 1, 그러니까 이태호 선생님이 예를 들어주신 거에서 공집합 1, 그리고 1, 2, 3 요렇게 있으면 토폴로지가 되고 근데 만약에 뭐 1, 뭐 2, 3이 있다 그러면 얘를 합집합한 애들도 돼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원소 몇 개, 한 두 개 정도 뽑아서 넣으려고 하면 또는 뭐 두 개나 세 개 정도 뽑아서 넣으려고 하면 그러면 어쨌든 요 합집합 조건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유한계든 무한계든 합집합을 하면 그 전체 집합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집합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구색 맞추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왜 1번이 필요하지? 뭔가 2번, 3번을 받쳐주기 위한 그냥 구색 맞추기. 잘 모르겠습니다. 왜 1번이 저도 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네. 어, 1번이 근데 없으면, 네. 뭔가 그저 인덱스 셋이 공집합이라는 거랑 저 EI가 공집합이라는 거랑 다른 소리잖아요. 그쵸. 근데 인덱스 셋이 공집합이면 인덱스가 아예 없을 거기 때문에 네. 얘가 그냥 그러니까 저런 공집합인 거죠. E가 그냥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네. 그냥 저 그러니까 얘가 없으니까 그냥 요 자체가 공집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 네. if 조건은 항상 성립하고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저 인덱스 셋에 empty 셋이 들어갔을 때 유니온을 하면 뭐가 나오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일 자연스러운 맥락이 유니온은 그러니까 유니온의 인덱스 셋 empty 셋 먹이면 empty 셋이 나오고 인터섹션에 인덱스 셋 empty 셋 먹이면 전체 집합이 나오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뭔가 왜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되죠? 뭔가 교집합의 항등원 같은 느낌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공집 인덱스 셋이 교집 그 공집합이면 음.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인터섹션 그러니까 다른 인덱스 셋이랑 이렇게 교집합 딱 합치면 저 인덱스 셋도 딱 합쳐져야 되잖아요. 인덱스 셋이 왜 합쳐져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아,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 회사, 정의대로 하면은 네. 정의대로 한번 써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집합할 때 스몰 i가 인덱스 셋에 있는 거 인터섹션 해서 이 i라는 그 집합을 해서 이제 EI. 이 i의 인터섹션 i는 인덱스 셋에 있다를 하면 네. 네 거기 x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의 정의는 x가 X가 여기 저기에 들어가 원소 있다요. 네 x가 네. 저기에 원소다라는 거의 정의는 네. 모든 i에 대해서 x가 이 i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네네네네. 그쵸, 그쵸. X가 EI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네. 근데 네, 네, i가 공집합인 거죠. 얘가 I가 공집합인 거죠. 그러면 I는 없는 거죠. I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소문자 i가 대문자 i에 들어가면 if, 그러면 then x가 이 i에 있다로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왼쪽이 참일 때마다 반드시 오른쪽이 되어야 되는데, 네, 대문자 i가 공집합이 돼버리면 왼쪽이 무조건 참이잖아요. 네, 거짓이잖아요. 네. 그러면 가정이 공허참, 항상, 네, 거짓이니까 오른쪽이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는, 오른쪽이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된다. X가 된다. x가, 그렇죠. 그렇게 음, 맞나? 조금. 음,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뭐예요? I가 공집합이면 얘가 전체 집합이냐. 네, 그래서 오른쪽이 뭔가 공허한 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저 써놓은 명제가? 그래서 공허참이라서 얘가 전체 집합이 된다. 네, 그러니까 X가 된다. X를 저 스몰 X에 뭘 넣어도 오른쪽이 항상 성립해서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도 1번에, 어디 갔죠? 네, 1번에 정의에서 전체 집합이 그래서 되는 거다. 네, 뭔가 3번에서 인덱스 셋에 공집합 넣어줬을 때 맞춰주려고 넣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밑에서 한 것 때문에. 공집합은 2번에 MT셋 넣는 것 때문에 넣어주고. 그러면 2번, 3번에 구색 맞추기가 맞네요.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 아까 그 맥락에서의 질문이 2번, 3번가 좀 독립적이라면은 그러니까 1번 조건만으로 되는 그 인디스크릿 토폴로지가 주어진 그런 위상 공간이 뭔가 그냥 집합 X가 있는 거랑 인디스크릿 토폴로지가 있는 그런 위상 공간으로 집합에서 위상 공간으로 바꿨을 때 뭔가 의미 있게 무슨 약간 이제 위상 수학이랑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맥락이 있다면은 약간 2, 3번과 독립적으로 1번 조건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인디스크릿 토폴로지에 조금 쓸모? 어떤 의미? 그런 건, 네, 그런 게 그 맥락에서의 질문 중 하나였죠. 아, 음, 그러게요.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아, 아니에요. 네, 이태 교수님 뭐 말씀하시려고 어, 어, 하시. 하다가 네, 좀, 저도 잘 모르겠어서 네. 관련 없는 말인 것 같아서, 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스터디 모르겠어요. 에피소드. 저는 아무튼, 네네. 아니요, 먼저 하세요. 저는 그냥 위상 수학을 그
해석학에서의 그 많은 것들을 추상화하는 그런 것 정도로만 그냥 알고 있는 상당수 위상술을 만든 사람들이 그러한 맥락과 좀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해석학에 있는 걸 추상화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위상수학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일단 정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역적인 걸 따르다 보면은 이제 해석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뭔가가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 틀은 그거라고 사실 그냥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위상수학을 잘 이해하려면 해석학을 잘 알아야 되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만 저는 그 정도거든요. 위상수학을 알고 있다라는 게. 약간 그 뭐죠? 제가 방금 그냥 생각난 거라서 이것도 횡설수설일 수도 있는데 누구지? 가우스인지 오일러인지 누구 아무튼 수학자가 이게 그냥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그 위상 수학이 처음 나오게 된 게 다리 문제였나? 이렇게 섬이 있고 다리가 있어요. 여기도 다리가 있었나? 뭐 아무튼 이게 다리가 몇 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는 걸 보다가 한국 이거를 그림. 한 번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뭐 이런 걸 생각하다가 위상 수학이 나왔다라고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어디 무슨 TV 프로그램인지 그런 저도 데서 들은 적 있어요. 네? 저도 그거 들은 적 있어요. 이거 들은 적 있으시죠? 괜히 무슨 아무튼 그거의 다리. 네, 그래서 무슨 뭐 다리가 뭐 일곱 개인데 일곱 개였나? 뭐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다리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뭐 한 붓 그리기처럼 하려다가 이제 뭐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요거랑 좀 생각을 해보면 위상을 왜 이딴 식으로 정의를 했는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네,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상 수학의 기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러면 다시 이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건 어떻게? 약간, 네, 그런 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서브 스터디나 아니면 스터디나 이렇게 할 때마다 그 해소되지 않는 걸 들고 왔는데 해소되지 않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받아가지고 지고, 짊어지고 가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또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젠 또 해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동의합니다. 일단 혹시 또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 시간이 조금, 네, 많이 돼서 없으시면 레코더는 일단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음.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들고 왔던 질문은,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아까 막 1번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 왜 필요하냐 같은 얘기 했을 때 결국엔 2, 3번에 2, 3번 구색 맞추기의 산물이다 막 이런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사실 왜 유니온은 뭐 유니온대로 주고 인터섹션은 뭐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으로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것부터 살짝 물음표기니까 왜 위상을 저런 식으로 정의했는지도 살짝 잘 모르겠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개연성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설명이나 예시 같은 거 들 때 맨날 뭐 수직선에서 열린 집합 생각하고 뭐 열린 집합을 무한번 하면 점이 될 수 있어가지고 뭐 교집합은 무한히 못하고 뭐 유니온은 무한히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뭔가 너무 그냥 그거 수직선에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받아서 왜 이 부단번이 저렇게 생긴지도 살짝 잘 모르겠긴 한데, 근데 너 왜 저렇게 만들었냐는 질문을 하, 면 안 되겠죠? 왜 그룹을 그, 저렇게 정했어? 라는 질문. 그 3번 교집합은 저는
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약간 납득이 된 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3번 교집합 부분은 그 여기 영상에서 코파이나이 토폴로지를 중요하다고 이제 예시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얘가 안 되면 코파이나이 토폴로지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유한이 아니면 얘가 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네네. 저는 그걸 통해서 일부 납득은 했거든요. 그럼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3번 보여주려고 코파이나이트 같은 이상한 거 끌고 왔느라고 그럴 생각했는데. 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어, 그러니까 제가 왜 일부 납득이라고 했냐면, 코파이나이 토폴로지가 어디 쓰이는지 전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어디 쓰이는, 그러니까 걔가 어디 쓰이고, 어떤 역할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면 좀 납득이 더 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뭔가 아직은 코파이나이트의 쓸모를 납득하면 3번의 쓸모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영상에서는 코파이나이 토폴로지가 있고 얘가 왜 토폴로지인지 그 정의를 가지고 증명하는 그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코파이나이 토폴로지도 토폴로지라고 하니까 그거를 통해서 봤을 때 아, 그러면 교집합이 유한계인 게 뭐 조금 납득이 된다. 근데 걔는 왜 중요한데? 라는 질문에서 그건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어딘가에서 나오겠죠. 추가적으로. 그 그러겠죠.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납득을 좀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아,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 어, 내용이 그 본 스터디에 있어요. 음, 네. 그 내용이 본 스터디에 있습니다. 음. 저는 근데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가 성립하기 위해서 3번이 존재하는 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사실. 왜냐면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라는 게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거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3번 공리를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진 않아요. 근데 코파이너트 토폴로지는 그 다음 강인가? 다음 강에 아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로는 이제 수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수열을 정의할 때 수열이 이제 실수의 수열처럼 한 점으로만 수렴하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의 예시로 코파이너트 토폴로지는 R에서 모든 점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 한 점으로 수렴하지 않는 하나의 예시로서 가치가 있는 걸로 일단 저는 알고 있고, 어, 그거랑 뭐, 저- 그거 좀 적어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약간 끊겨가지고 잘 안 들렸거든요. 아, 마지막 문장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파이널 토폴로지가 하기 위해서 토폴로지를 계획하기 위해 3번이 있는다라는 거 뭔가 조금 이상한 말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번의 의미는 제 생각에는 이게 R에서 그 인피니트하게 교집합을 하면은 점 하나만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 컴플리니스 액션 이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가 있었듯이 한 점만 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점 한 점 포인트가 다 오픈셋이 돼버리니까 뭐 그러한 상황을 원치는 않았던 모양인가? 라는 생각은 이제 저는 좀 들고 두 번째는 코파이네트 토폴로지가 어 이게 다음 강인가 다다음 강에서 나오는 그 바로는 이제 위상 공간에서 수열을 정의했을 때 실수에서처럼 한 점으로 딱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고 여러 점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데 코파네트 토폴로지를 주게 되면 그 수열은 아래서 모든 점으로 수렴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예시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기대수 강의에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 네. 저도 그 기억이 나긴 하네요. 네. 고기 할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봐도 되지 않을까. 네. 정도입니다. 일단은. 조금만 코멘트를 좀 드릴게요. 네. 그, 그냥 둘까 하다가, 그, 그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무엇을 보라? 토로스. 토러스를 봐라. 그래서 모르겠으면 토러스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토러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오픈셋을 잡는 거가 여러분들이 지금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덩어리에 대한 거를 주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확보 비상수학을 기준으로 포인셋 토폴로지를 기준으로는 언제 그 방식으로 즉 이제 어떤 소위 이제 매니폴드로서 토폴로지를 복구할 수 있느냐가 기본적인 주안점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그 토러스는 뭐기도 하냐면 타원 곡선이기도 해요. 토러스 자체는. 그래서 그 y제곱은 4x3승 더하기 x 플러스 b거든요. AB는 실수, 토러스마다 정해지는. 그리고 이게 그 실수로, 그러니까 이제 공면이어야 되니까 2차원이어야 되니까 복소수 xy를 취해서 그 방정식이 한 개고, 그래서 이제 이제 독립변수가 복소수로 한 개여가지고 실수 두 개의 독립변수를 가져서 공면입니다. 우리가 보는 직관적인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코파네 토폴로지에다 얘기를 왜 드리냐면, 토러스는 두 가지 다른 위상을 동시에 들고 있어요. 하나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볼들이 만들어낸 토폴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그걸 텐데, 다항식의 해집합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해집합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보통 클로즈 셋으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존의 토폴로지 기준으로 클로즈 셋이기도 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그냥 다항식의 해집합을 클로즈 셋으로 주면 토폴로지가 돼요. 기본적으로. 즉, 컴플리먼트가 오픈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떤 R2 그림 그려놓으시고, 당식의 XY로 폴리노미얼로 표현된 거를 쓱쓱 그리시면 그게 컴플리먼트가 오픈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의는 당식의 해집합이 클로즈가 되도록 준다. 그러면 토로스 케이스에는 변수가 두 개인 당식의 해집합이에요. 토로스의 경우는. 그걸 타원구선이라고 부를 뿐이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만약에 변수가 한 개인 다항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수가 한 개인 다항식은 해를 몇 개 갖습니까? 코스만큼. 유한계 같죠? 네, 맞습니다. 그게 코파이널 토폴로지죠. 야. 음, 유한집합이 주어지면 그거를 해로 갖는 다항식을 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토폴로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해서 매트릭 토폴로지, 그리고 다른 하나가 다항식의 해집합이 닫힌 집합이 된 토폴로지. 왜? 토로스가 그 두 개를 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가장 쉬운 프로토타입이 코파네 토폴로지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은 집합에도 토폴로지 두 개가 전혀 다른 게 공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토로스에는 매트릭 토폴로지랑 코파이네 타입의 토폴로지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음, 음, 그래서 억지로 만든 예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토로스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코멘트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오, 혹시, 이태호 선생님 질문을 안 했나요?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